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수능 개념, 자, 문제풀이 강의. 자, 이제 9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우리 교재, 자, 65페이지부터, 65페이지 원래 61번부터 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볼 때 61번 문제는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66페이지에 62번 문제부터, 62번 문제부터 68페이지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반복되는 유형의 문제는 좀 건너뛸 테니까 그건 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62번 문제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 62번 같은 문제가 내신 수능 나오면 무조건 1분 안에 풀어야 돼. 무조건 1분 안에 풀어야 돼. 그래서 자꾸 연습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여기 니은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디귿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리을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야.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가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PQ 한 다음에 자, 우하향은 수요 곡선과 자, 우상향하는 자, 공급 곡선이 있으면 첫 번째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이쪽에 위치할 거지. 그치? 수요 증가, 공급 증가니까 자, 기역은 여기 위치할 거야. 자, 니은은 뭡니까? 수요 감소, 공급 증가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니은은 여기에 위치할 거라고. 요 안에. 그 다음에 디귿.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 증가, 공급 감소니까 디귿의 균형점은 여기에 위치할 거야. 그 다음에 리을은 둘 다 감소하는 거니까 자, 리을의 균형점은 여기에 위치해.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역은 가격 불분명, 거래량 증가. 니은은 가격 하락, 거래량 불분명. 이것은 가격 상승, 거래량 불분명. 리얼은 가격 불분명, 거래량 감소. 자, 하나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자, 값부터 봐봐. 자, 기역의 경우에 가격은 상승 땡, 가격이 불분명, 거래량 증가지. 그래서 기역 값 틀렸고, 자, 을을 보면 자, 니은의 경우에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 불분명. 자, 을은 맞는 거죠? 자, 디귿. 자, 그럼 디귿 보면, 병이죠. 자, 병을 보면 디귿의 경우는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분명한 거지. 자, 틀렸고, 정. 자, 리을의 경우에는, 자, 리을은 가격은 불분명하지만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러면 정답은 갑을, 병, 정. 그래서 을과 정 몇 번? 4번. 자, 이런 식으로 1분 안에 끝내야 돼. 이거 내신은 무조건 나와. 수능도 이걸 약간 좀 복잡하게 해서 출제하는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진짜 이게 수능에도 출제가 됐었고, 근데 지금은 수능은 계속 진화되다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출제합니다. 되죠? 자, 그럼 62번 문제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3번, 64번, 65번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 패턴 문제 유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야. 자,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6번 보니까 다음 자료의 기억으로 인해 예상되는 결과로 옳은 거야. 자, 그림은 일단 A제 가격 변화에 따른 BC제 매출액 변화.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놔야 돼.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체제 즉 연관제 관계에서 자,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를 따질 때는 기본적으로 가격 변화와 대체 관계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 변화를 따졌잖아. 그런데 수요가 변화한 이후에 판매 수입이 변화하잖아. 그거에 착안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봐봐. 자, 일단 BC제는 A제 연관제이고 A에서 C제는 수요 및 공급 법칙을 따르잖아. 그럼 먼저 봐봐. 자, B제 이거 잘 잡아야 돼.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매출액이 증가한대. B제 매출액이 증가한대. 그러면 요게 성립이 되려면 B제의 수요가 증가해야 성립이 되는 거야. 어떤 얘기야?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수요가 증가하면 B제 가격도 상승하고 B제 거래량도 증가하고 B제 매출액, 판매 수입도 증가하잖아. 결국 B제는 A제 가격이 상승할 때 B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증가의 결과라고. 그치? 자,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B제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자, 따라서 A와 B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지. 한 재화의 가격과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대체제잖아. 그런데 자, C제는 A제 가격이 하락할 때 C제 매출액이 증가하지. 그럼 여기서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또 마찬가지로 자, 수요가 증가하면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그때는 A제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 A와 C의 관계는 자, 무슨 관계가 된다? 보완제 관계가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체제 보완제와는 약간 접근법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런 유형도 알고 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A와 B는 대체제 관계라는 거 잡았고요. A와 C는 보완제. 그리고 이 문제는 수요 증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 이후에 매출액의 증가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수요 증가 이후에 매출액의 증가. 되지? 그런데 기억. 자, 정부가 최근 A제 단위당 일정 금액의 판매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A제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자, A제의 공급이 감소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제 공급이 감소하면 A제 가격이 자, 상승하고요. 그러면 대체제인 B제는 자,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하지만 보완제인 C제는 수요가 감소한다. 끝. 돼요? 자, 그러면 자, 1번 A제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자, A제는 세금 부과로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균형거래량은 감소하죠.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자, 그래서 증가한다 틀렸고 2번. 자, B제 매출액은 자, B제는 수요 증가하니까 수요 증가하면 매출액, 판매 수익 증가. 감소한다 틀렸죠? 자, 3번에 그럼 B제 균형 가격은 자, B제 균형 가격은 수요가 증가했잖아. 자, B제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가 틀린 거죠.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가 틀렸고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 상승. 4번 C제 수요는 감소하지. 틀린 거죠? 그럼 마지막 5번에 그럼 CJ 균형 거래량. 자, CJ 균형 거래량은 수요 감소로 균형 거래량은 감소. 되니? 자, 그러면 66번 정답은 5번이 돼. 자, 그래서 66번은 이 정도로만 확인하면 돼요. 이 정도로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67번과 68번 모두 패턴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69번 같은 문제도 좀 빨리 풀 수 있어야 돼. 자, 69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거 잘 봐야 돼.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X제 가격 판매량. 그래서 1월에서 2월에 X제 가격 변화, 1월에서 2월에 X제 판매량 변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여러분이 각각 X제, 자, 그 다음에 Y제, 그쵸? 그 다음에 Z제에서 각각의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자, X제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고, Y제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고, Z제도 우하향하는 수요와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났어. 자, 그래서 현재 X제 균형, Y제 균형, 자, Z제 균형이 있는 거야. 근데 X제는 가격은 상승했는데 판매량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새로운 균형점이 일로 간 거야. 새로운 균형점이. 그 얘기는 뭐냐면 X제 수요가 증가하고 X제 공급은 감소해야 되지. 단 수요 증가폭과 공급 감소폭이 같아야 돼. 근데 1번에 X제 수요는 감소했다. 틀렸죠. X제 수요는 증가해야 돼. 자, 2번에 보면 이제 Y제를 보면 Y제는 가격이 하락했어. 가격이 하락했는데 판매량은 증가했죠. 그러면 자, Y제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균형점이 이 안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새로운 균형점이 이 안으로.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량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Y제는 자,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증가하려면 Y제의 경우에는 공급은 무조건 우측 이동해야 된다는 거야.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온다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기억 나는데, 그래서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고, 하지만 이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 곡선상에 위치해 있으면 공급만 증가해도 되고요. 수요 곡선상에 위치해 있지 않으면 공급은 무조건 증가하고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고 수요는 감소할 수도 있죠. 근데 2번에서 Y제의 공급은 감소했다 그러니까 틀린 거지. 공급은 무조건 증가해야 돼.
자, 이제 ZZ를 보면 ZZ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판매량이 줄어들었네. 그럼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량이 줄어들기 위해서 자,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해야 되지. 수요 감소, 공급 감소의 폭이 같으면 가격은 그대로인데 판매량만 줄어들 거 아니야. 따라서 ZZ 수요는 증가했다가 틀린 선택지가 되는 거야. ZZ 수요는 증가했다가 자, 틀린 선택지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4번 선택지를 보면 4번에서 XY의 공급은 반대 방향. 자, 볼까? 자, X 공급 감소. 하지만 여기는 공급 증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정답. 돼요? 자, 마지막 선택지. 자, 5번 보면 X와 Z의 수요는 같은 방향. 자, X는 수요가 증가했고 ZZ는 수요가 감소했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게 틀린 거지. 되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 이렇게 선생님이 한 것처럼 자, XZ, 그 다음에 YZ, ZZ 그래프 빨리 떠올려서 문제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돼요? 자, 그러면 69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70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능 개념 수업에서 한번 같이 풀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72번과 자, 여러분들이랑 73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72번과 자, 73번 문제. 자, 이런 거 우리 수능 개념에서 연습을 했잖아. 가격과 수요량의 수요 공급표가 나오면 일단 먼저 시장 균형을 찾을 때 1번이 뭐였다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그치? 자, 그러면 자, 표는 XZ 수요와 공급 곡선상에 있는 점들의 일부를 나타내는데 최근 정부는 생산자에게 개당 자, 판매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자, 그러면 일단 생산자에게 판매세를 부과했으니까 일단 자, 공급이 감소할 거고 소비자에게도 개당 100원의 소비세를 부과했으니까 자, 수요가 감소할 거야. 근데 여러분 보면 자, 가격별로 해서 일단 먼저 균형을 찾아보면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50개에서 일치하잖아. 따라서 현재 균형 가격은 500원이고요. 균형 거래량은 50개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면 다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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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바뀐다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 곡선은 모두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수요와 공급 곡선이 시장 균형점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인 거야. 시장 균형점을 기준으로 대칭. 자, 그럼 여러분 일단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자, 현재 자, 우하향하는 수요와 자, 우상향하는 공급이 만나면서 자, 현재 균형이 500원이고 그때 균형 거래량이 몇 개였냐면 50개였다고. 자, 그런데 자, 이제 400원 되면 여기가 40개, 60개, 700원 300원 되면 30개, 70개, 그 다음에 600원 되면 40개, 60개, 그 다음에 700원 되면 그 다음에 30개, 70개도 대칭이잖아. 자, 그런데 자, 일단 100원의 판매세를 부과하고 100원의 소비세를 부과해서 공급 감소할 때도 대칭 그래프에서 100원, 수요 감소도 100원이면 결국 공급 감소폭과 수요 감소폭이 같은 거잖아. 그럼 공급 감소폭과 자, 수요 감소폭이 같아서 결국 공급도 100원만큼 감소하고 수요도 100원만큼 감소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공급도 100원만큼 감소하는 거고 100원만큼 여기가 100원이지 100원만큼 100원만큼 수요도 100원만큼 100원만큼 감소해서 결론은 뭐냐면 가격 변화 없이 거래량만 줄어드는 거야. 가격 변화 없이 거래량만 줄어든다. 자, 그러면 위 정책 72번 문제 보면 위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옳은 건데 일단 균형 거래량은 몇 개냐? 여러분 균형 거래량은 뻔해요. 이거 우리가 여기다가 실제로 수치를 대입해서 풀어도 돼. 일단 수요량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제 300원일 때 70개가 아니라 70개일 때 300원이 아니라 70개일 때 400원, 60개일 때 500원. 그치? 그 다음에 맞죠? 100원씩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자, 수요량은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적용을 하면 일단 모든 수요량 수준에서 수요량은 세금부가 액수만큼 100원씩 자, 수직으로 하향 이동하니까 이제는 70개일 때 200원, 60개일 때 300원, 50개일 때 400원, 40개일 때 500원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공급량도 마찬가지로 공급량은 이번에는 모든 공급량 수준에서 세금부가 X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해서 가격, 최소 요구 금액이 100원씩 증가하잖아. 그럼 이제는 300원일 때 400원, 100원씩 증가해서 30개일 때 400원, 40개일 때 500원. 그럼 아까 40개 500원, 40개 500원 일치하니까 결국 균형 가격은 500원이고 이때가 몇 개가 되는 거야? 40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고 그게 아니면 직접 아까 대칭 그래프 그려놓고 100원씩 이동하면 여기가 40개가 됩니다. 100원씩 이동하면 여기가 40개.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40개고 가격은 그대로 500원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럼 소비자 지출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자, 소비자의 지출액은 소비자는 가격은 500원 그대로지? 그럼 거기다가 몇 개를 사냐면 40개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일단 5, 4, 20해서 2만 원인데 요거와 별도로 개당 100원의 소비세가 부과되면 40개를 개당 100원의 소비세를 내야 되니까 별도로 4,000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 그럼 얼마죠? 24,000원. 24,000원. 자, 따라서 72번 문제 정답은 40개 24,000원 정답.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73번 문제 한번 봐봐. 자, 그럼 위 정책의 시행이 잉여에 비치는 변화지.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새로운 균형이 여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동해서 소비자 잉여도 감소했고, 자, 생산자 잉여도 감소한 상황이지. 그럼 기억에 소비자 잉여 증가 틀렸고요. 니은에 생산자 잉여 감소 맞지? 그리고 디귿 사회적 잉여는 감소했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니까. 자, 리을.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 크기는 같다. 즉 대칭 그래프에서 100원씩 이동했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의 감소 크기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 크기는 같아져요. 자, 따라서 변화 크기는 같다. 그럼 정답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되니? 자, 요거 실제로 5년 전인가 평가한 문제야. 이런 문제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선생님이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도 새로운 균형 가격이 500원,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 40개, 그럼 또는 대칭의 그래프 그려서 100원씩 이동해서 하면 또 500원 40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72번 그리고 73번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 10강에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그렇죠? 이거 73번까지 정리가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봐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문제를 같이 풀어봐도 알겠지만 우리가 배운 개념을 정확하게 녹여내고 개념을 확인하면서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 라는 것만 확인하면 특별히 어려운 게 없다는 거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유형들도 파악하고 있는 것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시간 단축과 관련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수능 개념의 문제들은 완벽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10강에서 6단원 문제풀이 마저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자, 힘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